네, 자, 토마토 몽쇼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제 전거래일에 비해서는 좀 시장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가도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럽에서 경기 부양책도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훈풍을 좀 불어넣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좀 시장의 변동폭이 좀 크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좀 많아요. 네, 유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FOMC를 전후로서 다시 한번 좀 변곡점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펀더멘털 개선 없이 바닥을 과연 형성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의 유가의 반등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앞으로의 전략 수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류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얘기들 저희가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반항하는 자산 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체적인 자산 가격 글쎄요, 간밤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좀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도저히 좀 뭐랄까요, 갈피를 잡을 수 없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FOMC의 금리 인상이라는 굉장히 이제 통화정책,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이라는 가장 큰 이슈를 다투고 전 세계 자산 시장의 조정이라든가 뭐 하락 트렌드 자체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이뤄졌었고요. 최근 2주간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특히나 증시 같은 경우 좀 투자자들의 센티멘트가 좀 망가지고 무너지는 모습들, 그리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기간이 그렇게 떠받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폭락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진짜 우리 시장이 끝난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위기가 갑자기 쇼크가 나와서 뭐 금융위기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레벨은 터무니없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슴이 쓰리고 뭐 좀 가격을 보기가 좀 많이 힘들지만 어쨌든 어제 WTI가 장중에 35불을 붕괴를 하다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WTI가 35불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이거는 아주 안 좋은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어제 잠을 자기 전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체크를 해봤을 때 다우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권을 계속 약보합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유가가 36불대로 2%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시장도 이렇게 좀 돌려놨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35달러 선을 장중에 붕괴했다가 다시금 반등한 그 원인과 더불어서 그런 흐름들을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소식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을 좀 점검해 주시죠. 예, 일단 블룸버그 따르면 이제 한 전략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FOMC의 통화정책 변화 이전에 자산 가격이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안정적인 권역을 계속 네.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반대 포지션에 있는 유가가 계속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되는 것을 확인이 되는 시점이 우리가 진입해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좀 100% 공감을 하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증시에서 그대로 자산 가격의 움직임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에 이제 낙폭을 처음으로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1.8% 떨어진 거는 그다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네. S&P 500 지수가 지금은 뭐 제가 아까 이제 체크를 했을 때 0.2% 이제 플러스권으로 네. 뭐 돌아섰죠. 이러한 것은 바로 달러의 안정화를 좀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리고 이제 WTI가 1.8%가 오르고 2% 가까이 오르는 것, 36불에 다시 도달을 했다라는 것은 유가가 다시 좀 안정권으로 오게 되면서
달러 반대 포지션에 있는 자산의 대표격인 WTI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것, 펀더멘탈 개선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으로 이어지는 측면, 이러한 측면들은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지난 금요일장에 좀 영향을 미쳤던 이 정크본드에 대한 유동성 우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은 좀 우려 요인으로 남아 있다라는 시장 트레이더도 오늘 외신 얘기 나오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는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일단 결국에는 이 정크본드, 그러니까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 오일 업체들이 발행한 이런 정크 말 그대로 이제 쓰레기 채권입니다. 네. 이게 당연히 뭐 안 좋죠. 당연히 안 좋고 지수 한번 보시면 저 그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부분들을 분명히 좀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은 확실하고요. 어제도 계속 이제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들. 이게 이제 블랙락에서 나오는 iShares, iBox,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정크 본드 ETF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장 큰 펀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부분들. 사실 이런 리스크들, 유가가 굉장히 하향 안정이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향 안정화가 맞겠죠. 어쨌든 그 다운 트렌드에 있는 이 유가 자체가 상당히 이런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또 리스크는 계속 또 상존해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그 움직임을 좀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네. 이 펀더멘탈 관련된 유가 관련 펀더멘탈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면요. 네. CNN 머니 따르면 WTI가 장중에 34불까지 떨어졌다가 36불로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2월 달 한 달간 14%나 하락을 했다라는 측면. 거의 보름 동안. 예.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란에서 원유 생산을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안 그래도 200만 배럴, 300만 배럴 일간 초과 공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바로 50만 배럴 우리가 바로 캐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 35불을 무너뜨리게 된 이런 좀 주요 원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또 결국에는 또 너무 싸게 되면은 싼 자산들은 또 다시 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쨌든 이 유가 관련된 펀더멘탈은 이란이 결국에는 순위파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의 중심 국가로서 유가의 시장 마켓 시어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견제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 라이벌들이 계속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됐든 오일 가격들은 계속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니면 적어도 쉽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개선이 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그렇지만 펀더멘탈 개선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가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은 뭐 제자리 걸음이나 내지는 좀 하향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이란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감산에 대해서 도저히 뭐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오펙하고 좀 얘기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는 좀 계속해서 좀 그 좋지 않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이제 뭐 달러, 유가, 우리가 뭐 정크본드 이런 부분도 살펴봤습니다만 결국 이제 중국도 이제 같이 좀 맞물려서 좀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지금 어쨌든 뭐 이 달러의 강세에 대해서 반대쪽에서 지금 위안화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 가치 상승에 대해서 막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중국에서 좀 종합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은 일단 대표적으로 이머징 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 자체가 이제 홍콩 증시가 아니고 본토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오픈이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머징의 대표 자산으로서 이 관련된 이제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위안화 환율 지수를 발표를 이제 중국에서 했는데요. 네. 이제 외국 이제 13종의 통화 대비해서 이 인덱스 가중치를 주면서 뭐 달러 비중이 물론 25%가 넘을 정도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 인덱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뭐 여기 통화 비중입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것은 우리나라하고 교육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화 자체가 없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직거래 시장이 존재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통화 그 인덱스 바스켓이 구성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결국에 이제 우리도 직거래 시장이 한 다음에 편입이 될 터인데 여기에서 조금 요즘에 그 위안화 가치의 부분들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시장이 상당히 좀 큰 우려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4일 연속, 뭐 5일 연속 일주일 동안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또 위안화 디프리시에이션 때문에 또 아시아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해 종합 증시가 2%가 넘는 상승을 하면서 뭔가 좀 시장에다가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측면을 로이터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홍콩 증시 아주 H 지수는 조금 소폭 올랐고 상해 종합 지수 오르긴 했지만 상해 종합이라든가 심천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상승폭이 컸다라는 측면. 결과적으로 리스크는 상존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인식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곳곳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도 위안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머징 자산도 어느 정도 자산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결국에는 이제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반등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졌고요. 달러 올라가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속도가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주안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달러가 그다지 100 요 사이에서는 뭐 그다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좀 희망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머징 자산 쪽에서는요. 네. 네. 그렇다면 추가 달러 강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우려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전략적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 얘기했으니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달러가 뭐 중장기적으로 뭐 6개월에서 1년 동안 굉장히 강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국내 증권사라든가 자산운용사에서 뭐 달러 관련된 상품을 사라 지금 광고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주 엉터리니까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전에 달러가 그 지금 20% 30%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달러를 그 전에 사지 않고 지금 다 올라와가지고 무슨 설거지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요. 결국에는 달러에 베팅할 바에야 이머징 자산에다 베팅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뭐 코스닥 일봉 차트 한번 볼까요? 24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다운슈팅을 하게 되면요. 결론적으로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요요 같은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강하게 내려가게 되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달러가 강하게 많이 올라가서 고공행진을 각오하고 있었을 때 네. 우리 이머징 자산들이 강하게 떨어지면서 우리들을 괴롭혔지만 네. 그 반대로 달러가 떨어지지는 않을지언정 우리 이머징 자산들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뭐 분할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고요. 저 같으면 그냥 여기에다가 1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분할 매수 안 하시고 그냥 베팅을 해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의 비관적인 재료들이 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이머징 시장, 여기에 오히려 좀 투자의 매력을 좀 느껴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거기에 따라 우리 시장도 같이 좀 포함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특정 자산들 이제 좀 반등이 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잘 좀 체크를 해갖고 여러분들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달러는 좀 당분간 좀 위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송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